두 번째로 갈게요. 수열의 합. 계산이 불가능하대. 이 방법이 많아요. 뭐 비교 판정법, 적분 판정법, 샌드위치 정리, 뭐 단조 수렴 정리, 뭐 할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잠깐 보면 하나만 할게요. 비교 판정법. 두 개 하자. 두 개. 요거부터. 그 비교 판정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교해서 판정을 하자는 소리인데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기대서 판정을 해보자는 소리고 기원 전부터 나왔던 방법이죠. 궁금합니다 또. 얘 수렴의 발사네? 발사네? 일단 주제가 수열의 합이 계산 불가능하다고 했으니 발산할 확률이 매우 높겠지. 그죠? 얘가 점점 작은 것을 더해지고 있으니까 기원전에 그게 궁금했대요. 한 1조보다는 작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이게 무한대거든요. 무한대를 발산하는데 걔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거 계산할 수가 없잖아. 시그마 계산 이거 어떻게 하냐? 또 이제 반갑다 친구야 해서 시그마 n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수열의 합이 계산이 불가능하죠. 시그마 공식 안 되고 몇 거였어요 합 아니고 지우기 작전 안 통하고 계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다른 스킬을 써야 한다. 그거 어떻게 쓸 거냐면 기원 전에 개발된 방법이래요. 분모를 더 키우면 분자는 같은데 분모를 키우면 더 작아지지 않니? 작아지니까 분모를 더 키우재. 이렇게.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분모를 다 키우재. 그 위에 있는 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래에 있는 거의 합은 해볼 만한 것 같은 거야. 크기가 분모를 키웠으니까 더 작아졌겠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이야. 4분의 1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8분의 1이 4개 있는 거니까 너도 2분의 1이야.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뭐 이렇게 가지 않았겠니? 1을 무한 번 더했으니까 아래 거는 무한대. 아 그럼 너는 무한대. 발산. 이렇게 판정하자는 소리예요? 되죠? 오케이. 비교 판정법. 발산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 시그마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이렇게 쓰거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의 n 이렇게 쓰거나 시그마 리미트 쓸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를 더해. 이 세 개는 같은 표현이잖아. 이거를 무한급수라고 하지 않니?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더했습니다. 무한급수라고 부르는데 보통 미적 1에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이고 미적 1 초반부에서는 여기는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배우는 구분구조법에서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죠? 많이 보는 편이고 이게 두 개 갖고 하죠. 이 무한급수 또한 그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수렴 발산 여부를 따질 수가 있어요. 네가 수렴한대요. 무한급수에 존재한대. 일반항은 어디로 가죠? 으로 갑니다. 일반항이 0으로 갑니다. 일반항이 0으로 간다는 소리는 요겁니다. 요거 AN이 0으로 간다. 그 소리입니다. 요거 일반항이 0으로 간다. 이유는 무한급수합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Sn 네가 수렴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n번째 항, 그러니까 무한번째 항으로 갔잖니 Sn이 무한번째 갔을 때 수렴한다는 소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증명을 해야 돼. Sn-1 너도 똑같이 L로 수렴한다는 소리. 리미트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칙현상이 되잖아요. 너도 L로 수렴하고 너도 L로 수렴하고 이런 뜻이니까 AN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죠. AN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요. AN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너는 SN에서 Sn-1이라고 바꿔치기 할 수 있고 물론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
무한번째인 상황이 뭐냐고 판단하러 가는데 첫 번째이 같으냐 다르냐는 큰 의미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SN도 L로 수렴하고 SN-1도 L로 수렴하므로 너는 L 빼기 L 이렇게 돼서 0으로 수렴해. 이렇게 된다고. 일반항은 0으로 간다. 그걸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급수앱이 존재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가. 이건 참이고요. 역은 성립하지 않죠.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무한급수앱이 항상 존재하겠느냐? 안 돼요. 바로 제가 보이죠. 왼쪽에서 했던 거. 일반항의 모습이 n분의 1짜리를 봐요. 얘는 분명히 0으로 가는 놈입니다만 얘를 무한대까지 합하면 무한대로 그냥 발산해버리잖아. 그죠? 일반항은 0으로 갑니다만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니까 이런 반례가 있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소리죠. 반례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런 반례도 있어요. 너는 일반항은 0으로 가잖아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는데 얘를 손나 많이 합하다 보면 얘는 발산합니다. 쟤도 이제 해보면 시그마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는데 요거를 해보려고요.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걸 합해보라고 했잖아. 항상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할 거냐 계산 가능하지 않을 거냐. 얘는 계산 가능한 놈이죠. 지우개작전을 할 수 있어요. 유리화하면 돼요. 그죠? 유리화하면 되는 거니까 너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죠.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으로 유리화가 됐어요. 앞에 게 항번호가 크죠? 너 집어넣은 거에서 너 집어넣은 거 빼기로 했죠. 기억나세요? 얘는 무한대를 때리면 무한대가 되고 빼기 1 되는 거니까 그냥 무한대야. 따라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 일반항은 0으로 갑니다만 얘는 수렴하지 않아. 이런 대표적인 반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급수앱이 존재하잖아? 일반항은 0으로 가. 근데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무한급수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원명자가 참이면 대형원자가 참이니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아. n이 무한대로 갔죠. 일반항이 0으로 안 가. 0으로 안 가면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a의 n은 수렴하지 않아. 발산해. 이 뜻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그러면 무한급수와 관련된 문제를 봤잖니? 일반항을 쳐다봐. 일반항을 쳐다봐서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잖니? 무조건 발산해. 됐어요? 무조건 발산하는데 일반항이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따져봐야 알아. 따져봐야 알아. 그 따지는 방법은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할 경우에는 시그마 공식 몇 급수의 합 지우기 작전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수열의 합이 계산 불가능할 때는 다른 스킬들을 써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비교 판정법이라는 것이 있더라.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빈칸 채우기로. 이해됐죠? 그런 것이 있더라. 이런 뜻이고요. 비교 판정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배우고요. 샌드위치 정리도 있어요. 샌드위치 정리.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몇 번 해봤죠. 항번호가 커져도 리미트를 때리면 등호가 붙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등식과 극한과의 관계. 걔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 수열의 합이 계산이 가능할 거냐 불가능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계산을 해야 하는데 수열의 합이 계산 불가능할 경우는 이 정도는 기억하자. 비교 판정법이라는 건 있다. 무한급수랑 연결이 지어서 일반항이 0으로 가? 그러면 수렴할지 발산할지 따져봐야 한다.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아? 그럼 반드시 발산한다. 정도는 아셔야 돼. 됐죠? 지워볼게요. 이제 제가 드린 프린트 있죠? 걔를 가지고 이제 놀아봅시다. 미분과 적분 원에서 맨 앞에 이제 수열의 극한이 있어요. 수열의 극한이 있는데 걔를 설명하죠. 첫 번째, 수열의 극한에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야. 쉬운 3점으로도 등장하고 어려운 4점으로 등장하는데 포인트는 수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하치견산이 돼. 결론만 얘기하면 그래.
수열의 극한의 성질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 있죠. 네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있지 않니? 베타로 수렴해. 이렇게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칙 연산이 된다 정도는 기억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해보면 뭐 이런 거죠. 뭐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죠. a의 n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b의 n이 있다는 거야.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인데 일반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가 함부로 찢을 수 없다야. 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으로 됐을 때는 an과 bn이 둘 다 수렴할 때밖에 못 찢는다야.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가 딱 주어졌잖아요. 수렴하는 놈을 가지고 변신을 시키러 가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곱셈도 좀 헷갈릴 수 있어. 이렇게 있으면 함부로 못 찢어. 함부로 못 찢습니다. 얘도 a의 n과 bn으로 찢길 때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밖에 안 된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실수배는 생략할게. an분의 bn이 있어. 얘도 리미트를 분모에 걸고 리미트를 분자에 걸고 이렇게 하려면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밖에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수렴하니까 찢을 수 있었던 거야. 알파분의 베타로 할 텐데 이거 알파는 뭐가 아니어야지? 0이 아니어야지? 분모양되면 안 되는 거니까. 결론, 수열의 극한의 성질은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칙연산, 실수배가 되다 보니까